초, 중학교 무상급식도 실시하지 못하는 경제대국 일본 뉴스. G7 선진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은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를 보면 과연 선진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본은 초, 중학교만 의무교육이며 학교급식은 유상급식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본 지자체 47개 도도부현마다 유무상급식이 혼재하며 같은 도도부현 내에서도 행정구역별로 다릅니다. 재정이 풍부한 도쿄도 23개구만 하더라도 다이토구를 포함한 8개 구에서는 초,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시 중이며 고토구를 포함한 10개 구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할 준비 중입니다. 메구로구를 포함한 5개 구에서는 아직도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아무런 의향이 없습니다. 학교급식비도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21년도 학교급식 실시 상황 등 조사 결과를 보면 공립 초, 중학교 모두 2021년도의 급식비가 사상 최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5월 1일 현재 공립 초등학교 급식비의 월액 평균은 4,477엔으로 전해인 2018년도 조사에 비해 3% 증가했습니다. 공립중학교 급식비의 월액 평균도 5,121엔으로 3.6% 증가했습니다. 도도부현별로 초등학교 중 가장 비싼 곳은 나가노현의 5,090엔이며 가장 싼 곳은 시가현의 3,920엔입니다. 중학교는 도야마현이 5,836엔으로 가장 비싸고 가장 싼 곳은 이바라키현의 4,452엔입니다. 급식비를 지불하는 방식은 정해진 금융기관에 계좌 이체하는 방식과 학생이 직접 현금을 들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납부하거나 사무직원에게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편 모자가정이나 생활보호가정, 주민세, 비과세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급식비의 지불이 면제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불 방식과 관련된 기사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29일 아베마타임즈라는 매체에서는 현금을 봉투에 넣어 교원이 해수역으로 왜 급식비는 시효화적인가 일률 무상화와 함께 생각하는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지자체 독자적으로 초, 중학교의 급식비를 무상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도쿄 23구 내에서만 이미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는 구와 하지 않는 구가 있는 등 지자체 격차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시작됩니다. 가족경제학에 정통한 도쿄대학 경제학부 야마구치 신타로 교수는 모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급식이야말로 부모의 경제면 등에 좌우되지 않고 국가가 일률적으로 무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야마구치 교수는 국가가 급식비의 일률 무상화를 담당하는 메리트에 대해 지자체에 의한 유아세대의 인기는 있지만 효과가 없는 정책이나 지자체 간의 지나친 경쟁의 방지나 교원이 부모로부터 급식비를 해소하는 노력의 컷 등이 있다고 설명. 한편 내각부가 6월에 공표한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에는 학교급식의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아직도 국가는 일률 무상화 실시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야마구치 교수는 기시다 정권이 내세우는 2차원의 저출산 대책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동수당 확충의 절반 이하 예산으로 급식비 무상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지적. 출생수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사회에 중요한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급식비 무상화의 수익자는 실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다. 아이가 장래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면 그것은 사회에도 큰 이익이 된다. 세금으로 커버하는 것에 전혀 문제는 없다. 이 급식비의 일률 무상화에 대해
교육경제학을 전문으로 하는 케이오 대학의 나카무로 마키고 교수는 아이에게 투자를 함으로써 장래 사회에 환원된다는 교육의 투자적인 측면은 중요하다면서 한편으로 치바 상과대학의 고바야시 히로시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세금으로 급식을 부담한다는 것은 아이가 있는 고소득 부모의 급식비를 아이가 없는 저소득층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사회 격차를 넓힌다는 관점도 있다. 이 불공평감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카무로 교수는 34.8%밖에 진행되지 않은 급식비의 공회계화에 대해 사회계로 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는 봉투에 현금을 넣어 선생님에게 급식비를 건네줄 필요가 있는 곳도 있다. 이는 보호자 측도 불편하며 징수해야 하는 교원 측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야마구치 교수의 지적에 동의했다. 왜 급식비 등을 비롯한 공급 납부의 디지털화는 진행되지 않는 것일까? 나카무로 교수는 관공서 측의 주장은 시스템을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나쁘다는 것. 하지만 급식비는 매년 내는 것이고 보육소 연장요금이나 입시 검정료, 입학금도 캐시리스화 할 수 없다. 출장이나 입원 등으로 현금을 준비할 수 없는 케이스도 있다. 현대의 생활에 맞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아들이 다니는 공립중학교에서는 도시락과 급식의 선택제로 사전 신청에 의한 선불 방식입니다. 알레르기나 가정의 형편도 배려한 좋은 방법이라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재원도 필요 없이 바로 무상화할 수 있다. 지급되는 아동수당에는 학교에 지급해야 할 용도의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급식비도 그중 하나. 그래서 아동수당의 일부를 보호자가 아니라 학교에 주도록 바꾸면 된다. 보호자에게 건네주고 학교가 징수해 업자에게 지불한다는 것은 정말 낭비다. 다음 댓글입니다. 자녀가 있는 고소득 부모의 급식비를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세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야. 저소득층의 세금을 왜 갈 수도 없는 엑스포 같은 데 쓰는 걸까? 다음 댓글입니다. 급식비 문제는 교사가 먹을 경우 지불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계좌가 없는 부모도 있고 계좌에 돈이 없는 부모도 많다. 무상이 가장 좋지만 자녀 급식비 정도는 지불하는 것도 부모의 책무인가 싶기도 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음 댓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세금을 더 썼으면 좋겠다. 일본은 세금을 고령자에게만 쓰고 아이에게 쓰는 금액이 너무 적다. 2차원 저출산 대책이나 육아 지원이라고 한다면 급식비를 무료로 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에게 맛있고 영양 있는 것을 점심에 배불리 먹여주고 싶다. 재원이라는 비판이 있겠지만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를 깎으면 된다. 좀 더 미래가 있는 일, 생산성 있는 일에 세금을 썼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